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모두 버려라. 알렌 코헨지음. 나는 언제 히트를 칠까? 인내. 이제 여러분에게 실패만 거듭했던 사람의 얘기를 해볼까 한다. 그는 31살에 사업에서 실패하여 파산했다. 32살에는 입법의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34살에 또다시 부도를 맞았다. 이듬해 그의 약혼녀가 죽었고 다시 그 이듬해에는 신경쇠약에 걸렸다. 그로부터 2년 후인 38살 때에는 또 다른 선거에서 낙선했다. 43살에는 미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했다. 46살 때에는 다시 또 의회에 도전했다가 미역국을 먹었다. 48살에 이뤄진 그의 세 번째 의회 도전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7년 후 그는 미국 상원의 자리에 도전했지만 꿈을 이룰 수 없었다. 56살 때에는 미국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지만 역시 참패를 당했고 만다. 58살에는 상원에 출마했지만 쓰디쓴 맛을 봐야 했다. 그러다 60세의 나이에, 즉 1860년에 일약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다. 그는 그 믿을 수 없는 기나긴 패배의 행진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고 끝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패배란 있을 수 없다. 인내한다면 언젠가는 성공하게 마련이다. 줄기차게 노력한다면 결국엔 목표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다. 갑과 을이 싸우고 있다. 둘이 모두 지칠 대로 지쳤을 때 갑은 포기하기 작정했지만 을은 끝까지 투쟁하기로 했다. 그는 마지막 한 방만 더 먹이기로 했고 그걸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예수도 이와 똑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그는 하느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에 대해 얘기했다. 어느 날 과부가 그를 찾아와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달라고 애원했다. 처음에 재판관은 그녀를 쫓아보냈지만 과부가 하도 끈질기게 요구하자 결국 포기하고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예수는 이런 말로 비유를 끝맺는다. 하물며 너희가 아버지께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버지가 너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겠느냐? 우주에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여 그 뜻을 이뤄주는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 우리가 그 신성한 힘의 문을 열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만 알면 그 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목표를 이뤄줄 것이다. 시간은 성공을 선택한 사람들의 장애물이 아니다. 그들은 설령 자신이 원하거나 기대했던 시기에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시간을 구실 삼아 자신의 꿈으로부터 도망가지 말라. 인내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확고히 붙잡으라. 테드 뉴젠트는 60년대에 엠보이 주크스란 그룹에서 처음으로 유명세를 탄 록 기타리스트였다. 그들 밴드의 노래는 여러 번 차트에 진입하긴 했지만 최고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기껏해야 33번째 순위를 차지했을 뿐이다. 그룹이 해체되고 나서도 테드는 노래와 연주를 계속했다. 이후 그는 여러 밴드를 거쳤지만 그들 역시 한결같이 인기가 없는 그룹이었다. 그러다 그는 솔로 음반을 취입했고 1989년엔 드디어 10위권에 진입하는 히트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테드는 최초로 차트 안에 진입한 이후 10위권에 오르기까지 걸린
시간 22년이 가장 길었던 가수가 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지속적인 성과가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만다. 하지만 테드는 자신의 가슴을 열어두고 꿈을 죽이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운명을 창조해 나갔다. 당신도 언제 히트송을 낼지 알 수 없다. 성공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다.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에. 14년간 허탕 끝에 스페인의 보물섬을 발견한 멜 피셔를 기억하는가? 난 그의 회사에서 일하는 스쿠버 다이버를 알고 있다. 그의 팀은 그 스페인 침몰선과 마주치기 전 날마다 바다에 나가 보물선을 찾아야 했다. 그중 많은 이는 과연 보물선을 찾을 수 있을지, 심지어 그런 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때 멜은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란 말로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아예 그 문구가 프린트된 티셔츠를 모든 직원에게 입혀주었다. 그러더니 진짜 그날이 왔다. 그 침몰선에는 14년간 허탕을 쳐도 될 만한 엄청난 보물이 실려 있었고 멜과 그의 팀들의 인내는 충분히 보상받았다. 비틀즈가 캐피톨사와 계약을 맺기 전 여러 음반사로부터 퇴짜를 맞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만일 그 재능 있는 천재 음악가들이 몇 번의 오디션에서 퇴짜를 맞은 후 자신들의 꿈을 포기했다면 세상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놓쳤을지 상상해보라. 또한 장장 18년에 걸쳐 마하트마 간디의 삶을 영화로 제작했던 리처드 경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리처드 경은 그 오랜 제작 기간 동안 자금을 구하고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숱한 역경을 극복해야 했다. 훗날 그에게 아카데미상이 수여됨으로써 세상은 그의 노고에 담겨진 고귀한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 우주는 우리의 꿈이 실현되길 바라며 우리의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 뭐든지 다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우주적 지성과 협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은 우리가 이뤄주리란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상 가슴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 대개는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모든 게 달라진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도는 값지고 귀중한 것이다. 내 워크숍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보기 좋은 커플이 있었다. 머레이와 레실리는 서로를 아주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다.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관계가 지극히 건강하게 살아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많은 힘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언젠가 워크숍 시간에 누군가가 그들 커플의 결속력이 지는 힘을 추켜 세웠다. 그러자 머레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난 언제나 지금과 같은 상태는 아니었죠. 지금이 내 네 번째 결혼 생활입니다. 난 이전에 이혼할 때마다 인생의 실패자요, 패배자가 된 듯한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그때는 과연 지금과 같은 관계를 즐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때로는 아예 결혼을 포기할까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다 레슬리를 만났을 때 내 가슴은 활짝 열렸고 난 그것이 바로 내가 항상 원해왔던 관계임을 알게 되었죠. 그녀와의 관계가 지닌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모든 것이 가속화되는 아주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젠 한 번의 생애에 여러 차례의 결혼, 여러 가지 직업, 수많은 집,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배움의 교실을 지나치는 것이 보통이 되어버렸다. 이 기나긴 여정 중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게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우린 좌절이 아닌 힘을 얻는 시각으로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행착오는 우리에게 배움과 성장을 선사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신의 진실을 지키도록 하라. 여행의 종착지에서 빛나는 운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